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순창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참 많은데요. 강천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용골산 하늘길 또 체계산 출렁다리까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한 곳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민선 8기 5대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경천과 양지천 사업이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순창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5월 15일까지가 산불 조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상남도 북도 불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서도 고창, 정읍, 무주 산불이 있었는데 순창에서 쌍치에서도 화재가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3월 25일 날 산불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을 그렇죠. 시켰었어요. 예. 이제 저희 순창군이 공교롭게도 3월 26일 날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었는데 약 5헥타 정도가 소실이 됐고 예. 피해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담뱃불로 인한 아이고.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실화도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군수님 회의 도중에 공무원들과 함께 네. 산으로 와서 화재 진압을 한 장면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끝에 그래도 빨리 진화가 된 게 아니었을까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오후 3시에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불 발생 보고를 받고 현장에 3시 40분 정도 도착을 했었는데 이미 산불 진화 헬기 3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주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불귀등이 올라올 때는 진화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주불이 잡힌 이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잔불 정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또 이 불이 대형화가 되면 인근의 정읍시로 넘어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군수로서는 부득불 마지막 산불 정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진화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것이 저희 순창군이 10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산불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고 근본 기회를 통해서 산불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북도 차원에서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산불 화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불 장비와 관련해서 좀 첨단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사실상 공무원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각 지자체별로 그 지형에 맞는 지자체별로 새로운 산불 진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 또한 앞으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 군수가 아니라 서부지방 산림청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야만 했고 끝까지 주불이 진화되는 모습까지 함께했던 군수님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분들께 네. 다시 한번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현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87.5%입니다. 네, 민선 그렇습니다. 7기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행이라고 하는 건 실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천해야만 되는 것을 약속 지키는 것. 네, 네. 바로 군수님의 군정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러한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해서 80여 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 내가 국민들에게 출마를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예. 우리가 기존의 복지 영역에 있어서 그 복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 또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는 이유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선별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예.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다 보니까 공약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복지에 대한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올해에도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320개 마을 다니셨고요. 11개 읍면 군정 설명회도 또 하셨어요. 한 2주가 넘게 현장으로 가셨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취임했을 때 23년도에 다닐 때는 317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 마을을 다 다니냐. 큰 마을만 몇 개만 점 찍듯이 다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큰 마을 주민들만 국민이고 작은 마을 주민들은 국민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가는 만 못하다. 가려면 다 가고 안 가려면 다 안 가야 된다. 그래서 23년도에 317개 마을 방문을 마쳤고 또 올해는 이제 3개 마을이 늘어서 320개 마을을 3년째 순회를 했는데 예. 1년 하다 말겠지 했는데 저도 중독성 즉 군수가 마을 방문을 하면 그 반겨주는 주민들이 얼굴이 눈에 선해가지고 예. 제가 오히려 더 가고 싶을 정도로 해서 한 마을도 빼놓지 않고 예. 성실하게 전 마을을 그 다녔습니다. 뭐 벌써 딱 그 피지컬부터 체격 또 체력 모든 것들이 뚝심이 있으시고 어떠세요?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사실 군수님 얼굴 1년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주문의 목소리도 많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행정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죠. 틀에 짜여져 있는 질문만을 하셨죠. 그런데 3년째 마을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나 반가워해 주시고 또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일상적인 개인의 일까지도 사심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군수님이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모든 군 단위의 뿐만 아니라 시 단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생. 네. 그런데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네. 순창이 작년 올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순창군이 23년도에 출생아 수가 79명이 있습니다.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434분이셨고 전년도에도 출생아 수가 98명이었고 자연 감소되신 분이 416분이셨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선가 채워야 그렇죠. 인구가 몇 명이라 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3년도에 약 38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5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 자연 감소된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채워져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어디서 채워지느냐. 저희 순창군 보편적 복지의 핵심 중에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 공익수당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데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근데 어느 외부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전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 정책들을 보고 순창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게 가장 저는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물론 이제 뭐 청년 또 중장년 노인분들 구분해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육아 장려금, 뭐 결혼 장려금 뭐 이런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임신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100만 원을 예. 출산할 때까지 준비하라고 지원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은 결혼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를 보니까 1,500만 원을 네,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그 숫자를 유입으로써 다시 증원시키고 있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순창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현 인구를 방어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점이 있고 23, 24 몇십 명씩이라도 인구가 늘었지만 올해 이렇게 또 자연 감소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1, 2월 달에만 9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올해가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대목인데 농촌 유학생을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1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43%를 우리 순창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3, 24 두 해년 동안 우리 전북의 농촌 유학생 중에 180여 명 중에 예. 약 43%인 88명의 학생들이 10개 초등학교로 전입을 했고 야. 그중에 인구 유입 효과는 약 178명이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농촌 유학 1번지가 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유학을 왔을 때의 거주 시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데리고 온 아이들이 교육 과정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제공되느냐 세 번째로는 왔을 때 지자체에서의 지원 조건은 뭐냐 이걸 가장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주 시설의 문제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아동 행복수당 이런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아무튼 43%를 절반 가까이를 순창군이 네, 그렇습니다.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촘촘한 지원이 적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분들 37%인데 이분들에게 아까 임의용 지원이라든지 네네. 또 전동 보조기라든지 여러 지금 지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큰 노인 복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부동의 1위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차관해낸 것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발비, 임용비라도 좀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예. 어르신들이 근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달에 열흘, 하루에 3시간, 30시간 일을 하고 적어도 30만 원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네. 어떨까? 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한테 전동차를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순창군 어르신들 인구 2만 7천여 명 중에 만여 명이 노인 어르신인데 네네. 이 중에 3,38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은 한 달에 약 7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는 예산이 176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를 하고 일자리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자리는 용돈벌이도 좋고 또 복지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사회 순창군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한다는 그래서 일자리에 참여해 사명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3,380개면 엄청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11개 읍면의 구성을 보면 농업 기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고령화 추세 속에 인력 부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단 뭐 순창도 예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최초로 전년도에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예. 협약을 해가지고 여성분들로 해서 30명이 5개월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로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40명의 라오스 여성들이 지금 순창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손 부족은 고령의 영세농업인들이 굉장히 크게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창군에서는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가서 트랙터로 다 밭을 정리해주고 또 비닐 피복까지 다 해주고 또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콩대, 깨대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도 저희 가서 다 파쇄해주고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고가의 장비, 대형 농기계, 예.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이런 것도 사실상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농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 고령 영세농업 예. 위주로. 좀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 순창의 관광 이야기 해볼게요. 네네. 오늘 같은 날은 요 KBS 로비 말고 네네. 강천산이나 또 우리가 용골산, 하늘길, 체계산, 출렁다리 앞에서 딱 방송하면 기가 막힐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말씀처럼 대표 관광지가 뭐 강천산이나 용골산, 하늘길이나 체계산, 출렁다리나 발효 테마파크나 그렇죠. 고추장 민속마을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새로운 관광 명소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제 80개 공약 핵심 1번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순창군청 앞을 가로지르는 천이 경천, 읍사무소 앞을 가로지르는 천이 양지천인데 경천도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양지천은 말 그대로 버려진 하천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가기 꺼려하고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이것만큼은 친수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순창 군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관광객까지 유입시킬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시작했는데
버려진 양지천변에 23년도에 42만 본의 꽃잔디를 식재를 하고 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가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17만 본의 수선화하고 튤립이 식재가 되어서 곧 만개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4월 18일, 19일에는 그 만개가 되어 있는 양지천변에서 제1회 우리 순창군을 대표하는 전국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의 두릅을 예. 주제로 아. 봄나물 축제도 거기서 개최가 됩니다. 아. 그날 4월 18일, 19일, 20일 양지천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볼거리 또 다양한 두릅 무침, 두릅전, 두릅튀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쯤 가족과 함께 순창군 양지천 봄나물 축제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중간에 또 깨알 같은 또 홍보 자랑까지. 그 관광 얘기하면서 하나 빼놓은 것 중에 하나가 2025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네네. 그 사업 안에 지금 아까 뭐 강천산이라든지 체계산, 용골산 다 지금 포함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체험비랄지 예. 숙박비랄지 그리고 버스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순창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네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광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 순창인데 최근에 여러분 순창 뉴스 관련해서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순창에 왜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전지훈련하러 또 대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 특히나 그 소프트 테니스라고 하는 정구 네. 하면 이제 순창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프트 테니스의 성지가 순창이죠.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17개의 전국대회 중에 11개, 64%를 저희 순창군에서 개최를 했고 예. 또 전지훈련팀이 약 50개 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8개, 약 76%의 팀이 예. 전지훈련을 올 정도로 소프트 테니스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천후 경기장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녀 소프트 테니스 순창군 소속 실업팀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전지훈련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포츠 마케팅까지 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에 스포츠 마케팅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순창군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나 늘고 있는 군단위 순창군 이야기 조영일 군수와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뭐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임기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약률 87.5%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채워가다 보면 거의 뭐 100%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우리 국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시는지는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이해됐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높은 공약률을 이행하고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임기 초에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군정 목표가 있습니다.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그리고 정주 인구 증대. 이 5가지의 군정 목표 속에 80여 개의 공약이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비전인 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실현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순창의 홍보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무리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취임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질책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올해 우리 군 사자성어인 불망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올고지 8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순창군 최영일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순창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꼭 화재에 대한 주의심, 이 경각심 잊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